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치가 46.23빌리언이었는데 요번에 46.74빌리언 조금 늘어났고 매출도 일단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EPS도 1.01달러인데 1.05달러로 조금은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많이 늘어났다. 매출과 EPS는 좀 증가되었고, 자,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41.25빌리언 정도 예측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3분기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 일단은 54.0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추정치 52.5빌리언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 분기 대비보다는 한 15%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 이익률 자체는 13.5% 되고 있고, 운용비용은 한 4.2빌리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블랙웰의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7%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 이런 것들, 게임 매출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젠슨 왕이 말했던 내용 본다면 블랙웰은 전 세계가 기다려온 AI 플랫폼이다. 그래서 추론 AI 훈련이라든지 추론 성능을 갖다가 엄청나게 증가시키면서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엔비디아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4%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금 조금 뛰어오르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 1.88%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좀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닝스 콜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크게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를 갖다 실적을 기다리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그 다음에 S&P 500이 그 0.25, 0.23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셀만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은 시장이 일단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러셀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발행 규모가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전월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 수익률은 4.071%에서 이번에 3.742%로 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좀 좋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비드커블 있죠. 응찰률도 한 2.39배로서 전달이란 지 6개월 평균에서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 낙찰이 78.4%로서 역대 최고로서 해외 투자가 좀 급증했다는 것들, 돈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다는 거겠죠. 안전한 자로서. 그 다음에 5년 정도 되니까 뭐 크게 일단은 장기라고 보긴 힘드니까, 자,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중기체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들이 좀 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직접 낙찰은 조금은 기관들의 참여는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임이 될 이런 것들은 시장 소외락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금리에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조금 잊어버리고 지금 시장의 여유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가 현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거의 가동된 상태에 있는데 정말로 연준이 유동성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에는 험난한 분기말로 인해서 시장의 재정 상황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 분기말이란 말은 9월 30일자로 회계연도가 끝이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기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요때 보면은 시장이 많이 출렁거린 가운데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끝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극도로 낮아진 연방준비의 지금 유동성이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뉴욕의 연준 자료에 따르면은 영래포 잔고 있죠. 요거 자체가 8월 14일에 500억 달러 아래로서 최근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는 112영액 2조 달러에 비해서도 상당히 감소한 수치가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영래포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중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보면은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 자체가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는 입장이 있죠. 빌려주고 여기서 뭐 채권을 받든지 담보를 받는데, 지금 이제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중은행이 도로 중앙은행에다 돈을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은행 자금이 많아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얘들은 여기다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래포인데, 아무래도 시중은행에다가 중앙은행이 주는 것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영래포 잔고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 자체에 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상당히 말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는 2019년도 9월에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위험이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포 금리 있죠. 아까 역레포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2% 미만에서 10%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됐으니까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이런 것들을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그것이 201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상시 레포 제도였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막대한 세금이라든지 지출 패키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채의 폭주를 갖다가 사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국채를 찍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레포 시장 일상적인 압박은 여전히 조금은 제한적일 수가 있겠지만, 월말과 분기 말의 자금 조달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는가.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만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국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지금도 돈이 없는 데다가 계속해서 찍어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을 갖다가 더욱더 조금 혼란시키게끔 변동성이 늘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차대표를 크게 늘렸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대차대표 규모를 줄이는데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모양입니다. 요럴 때 있죠. 팬데믹 왔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MBS라든지 채권을 갖다 많이 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때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도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였다는 거겠죠. 지금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제 6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4조 달러보다는 훨씬 더 높은 모양이 있고, 자, 그 다음 옛날에 2조 달러보다는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높아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만큼 일단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팬데믹 정점에서 6조 6천억 달러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서 지금 이제 줄어는 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일단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긴축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연준의 지금 준비금이 여전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있다면 은행들은 중앙은행에다가 상시 레포 아까 보셨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여기 있는 채권을 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계속해서 긴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시장 영향력은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레포 금리 자체가 최근 몇 달 동안 평균적으로 지급준비금 금리 있죠. 지급준비금 금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둔 준비금을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요거보다도 지금 이제 레포 금리가 8베이시스 정도 낮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은 지급준비금 금리를 갖다가 줘야 되는 지금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높게 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레포 금리가 8베이시스보다 더 낮게 되고 있죠. 레포 금리보다도 금액을 갖다가 금리를 더 높게 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준금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의미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양적인 완화보다는 계속해서 양적인 긴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거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뭐 리스크를 갖다가 해임을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 금리는 뛰고 있는데 단기 금리는 지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스프레드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 있죠.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으로 끌어들어 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된다면 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정책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월가 눈에서는 조금은 멀어져 있다. 자, 그런데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모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시장에 큰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대차 대조표는 계속해서 줄이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줄여 나간다면 유동성 자체는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겠죠. 채권을 갖다 누군가는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매입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연준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아까 요거는 보셨죠. 에셋입니다. 에셋. 즉 말해서 계속해서 샀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갖다 줄여 나가고 있다. 연준의 자산이다. 자,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다. 지급준비금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요거는 직접적인 유동성이 되겠고 연준의 자산 요거는 유동성의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배 할파하게 되면은 유동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TJ 계정 있죠. 자, 재무부 통장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말랐다는 겁니다. 시가 다 말랐다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마 영래포 잔고도 지금 이제 거의 없죠. 전부 다 본다면 유동성이 상당히 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다가 채권은 많이 발행해야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다 겹쳐질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9월달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고 21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들이 정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만약에 꺾어진다면 뭐 큰 폭의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중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죠. 러셀도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채권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2년물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5년물에 일단 중기채가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10년물도 조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물은 뭐 거의 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는 아무래도 지금 사줄 사람이 없겠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스프레드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직전 고점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357불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고점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은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완전히 펀더멘탈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60불에서 요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고,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300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단기적으로는 21선 밑에 있습니다. 21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자, 어느 정도 일단 기간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150불대 밑으로 간다면 조금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는 조금씩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가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밸류에이션 때 오면은 150불대 밑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한 주식을 하는 거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뛰면서 이때까지 했던 그런 하락 추세 라인대를 갖다 돌파했던 그런 갭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18불대를 갖다가 지켜주면서 18불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19불대, 20불대 가까이 오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는 약간은 면에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 인했고 지금 이제 추세는 계속해서 좀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가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일단 변환되면서 상승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20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